안녕하세요. 많은 여성분들이 겪고 있지만 사실 어디 가서 쉽게 털어놓기는 힘든 고민이 있죠. 바로 요실금인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이거 나만 이런가? 하고 생각하셨다면 전혀 아니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문제로 혼자서 끙끙 앓고 계셨다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성인 여성의 30%, 많게는 무려 50%가 어떤 형태로든 요실금을 경험한다고 해요. 2명 중 1명 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한 증상입니다. 의학적으로 요실금은 아주 간단하게 정의돼요. 바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현상이죠. 말 그대로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조절이 안 되는 것. 이 조절의 어려움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소변이 좀 새는 문제,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괜히 운동하기 꺼려지고 친구들이랑 오래 외출하는 것도 좀 두렵고 늘 신경이 쓰이니까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면서 삶의 질 전체를 뚝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요실금은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알려면 먼저 내 요실금이 어떤 종류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면 유형을 알아야 딱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여성 요실금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복압성, 절박성,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복합성 요실금.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원리는 각기 다릅니다. 첫 번째가 복압성 요실금인데요. 이름 그대로 배에 압력, 그러니까 힘이 빡 들어갈 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막 웃다가 아니면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앗! 하고 소변이 새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복압성이에요. 주로 임신이나 출산을 겪으면서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방광을 꽉 잡아주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이건 상황이 좀 달라요. 정말 갑자기 소변이 미칠 듯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로 뛰어가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참지 못하고 새어나오는 거죠. 이건 흔히 말하는 과민성 방광 때문인데요. 방광이 너무 예민해져서 제멋대로 수축하면서 뇌에 지금 당장 하고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겪으세요. 웃을 때도 새고 갑자기 마려워서 참기 힘들 때도 있고 바로 이걸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병원에 가면 도대체 뭘 할까요? 원인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이게 무슨 복잡하고 무서운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체계적이니까 전혀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진단 과정,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의사 선생님이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불편한지 내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단한 신체 검진, 그리고 세 번째는 소변에 염증 같은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소변 검사. 마지막으로 한 3일 정도 내가 언제 화장실에 가는지, 뭘 마시는지 간단하게 기록해보는 배뇨일지를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원인을 함께 찾아가는 거죠. 자, 이제 내 요실금이 어떤 유형인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봐야겠죠? 먼저 복합성 요실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치료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약해진 방광이랑 요도를 다시 튼튼하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부터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는 이런 보존적인 치료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정말 좋아요.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그 유명한 케겔 운동이에요. 우리가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 그게 바로 골반저근이거든요. 이 근육을 의식적으로 꽉 조였다가 풀어주는 걸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방광을 받쳐주는 근육 자체가 튼튼해지는 원리예요. 이건 진짜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운동만으로는 좀 부족하거나 증상이 일상생활에 너무 불편을 준다. 그러면 수술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중부요도 슬링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도 아래에 작은 테이프를 걸어서 살짝 받쳐주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에요. 근데 성공률이 90%가 넘을 정도로 효과가 아주 좋고 오래 가죠.
좋아요. 이번엔 절박성 요실금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목표가 좀 달라요. 너무 예민하고 활발해진 방광을 좀 진정시켜서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약보다도 행동치료,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먼저예요. 예를 들면 일부러 소변 참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는 방광 훈련, 그리고 방광을 자꾸 자극하는 커피나 술 같은 걸 좀 줄여보는 거죠. 체중 관리나 금연, 변비 치료도 정말 중요하고요. 이렇게 내가 직접 조절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행동 치료랑 약물 치료를 같이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약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무스카린제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과속하는 방광에 브레이크를 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필요한 수축을 줄여서 방광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죠. 두 번째는 베타3 작용제인데 이건 방광의 공간을 넓혀준다고 보면 돼요.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서 소변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물론 어떤 약이 맞을지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 상태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다른 약들, 예를 들면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 같은 것들이 요실금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를 좀 보세요. 1세대 항히스타민제 같은 알레르기약, 코감기약, 또 혈압약 중에 이뇨제 같은 것들이 방광 기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면 그냥 사소한 감기약이라도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모든 약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죠?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딱 집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요실금은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정말 흔하니까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 전혀 없다는 거. 둘째,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해요. 셋째, 간단한 운동부터 약, 수술까지 나한테 맞는 효과적인 해결책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리고 넷째, 평소 생활 습관이나 내가 먹고 있는 다른 약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상담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나누는 그 대화 한 번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일상을 얼마나 편안하게 바꿔줄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